오랜만에 영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해볼까 해요. 생각을 조금만 더 덧붙여서 어떤 질문이었느냐 하면은요, 영어 노출 환경을 만들어 준 지 꽤 오래되셔서 아이한테 단어라든지 문장 해석을 물어보셨을 때 아이가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평소에 많이 듣던 질문이라서 오래전에 이런 비슷한 내용을 다루었던 적은 있기는 하지만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좀 나누어 보고 싶어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가 아무리 오랫동안 영어 노출 환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말 뜻을 물어보면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당연한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특히나 좀 어릴수록 더한 것이 우리말 모국어 능력이 충분하게 이제 발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알기는 아는데 느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어떤 맥락적인 상황 속에서 저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알 듯 모를 듯 하지만 뭔가 이렇게 문장 속에서 물어봤을 때는 대답을 할 수 있다라든지 뭐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국어 문해력이 조금 형성이 잘 안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 뜻을 물어보면은 대답 잘 못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심지어 제가 막 한참 수업을 하고 있다가 아이들이 어떤 단어의 뜻을 한글 뜻을 갑자기 물어보면은요. 읽던 그 지문 안에서 그 영어를 영어로 저는 이해를 하면서 읽는 편이기 때문에 갑자기 한글 뜻을 물어보면은 어버버 할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국어 문해력이 뭐 떨어져서라기보다도 뭐 생각은 나요. 잠깐 멈칫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영어 회로가 가동되던 그 영어 머리에서 갑자기 전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말의 회로를 다시 또 이렇게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기 때문에 전환되는 과정에서 약간 좀 멈칫할 수 있다. 그건 성인인 저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이렇게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영어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말로 해석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영어를 영어로 이해하면서 습득을 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말 해석 물어보거나 갑자기 우리말 뜻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답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의 사례를 예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거 책에다가도 썼던 것 같은데, 제가 오래전에 우리 아이하고 굉장히 유명한 치읓 디귿 어학원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다니던 친구를 같이 제가 이웃에게 봉사하듯이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아이들을 직접 가르쳐 보면서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배운 우리 아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중간에 barn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헛간. 이 오랜 구독자분들을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요. 헛간이 barn이 무슨 뜻이냐라고 해서 제가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한테 먼저 물어봤더니 우리 아이가 바로 대답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barn 하면은 뭔지 얘는 알긴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그러면서 막 지푸라기가 있고 어떤 조그마한 오두막집 같은데 지푸라기나 동물 뭐 이런 그림들이 먼저 떠올라서 그거를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런데 그러던 순간 바로 그 치읓디읒 어학원에 오랫동안 다녔던 어떤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헛간 하고 바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차이가 뭔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죠? 네. 아마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영어를 오랫동안 습득을 해온 가정에서는 아마 지금의 이 에피소드가 어떤 상황인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 주변에 누가도 이제 엄마표 영어를 안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나 홀로 이렇게 유튜브 저만 의지하면서 모국어 습득 방식 엄마표 영어를 해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불안하실 수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뭐 수년간 영어 노출을 해왔는데 아이가 어떤 한 단어라든지 이제 문장에 대해서 뭐 생각보다 대답을 잘 못한다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충분히 불안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오랫동안 이걸 지속하지 못하시고 학원가에 문을 두드리시거나 결국 그동안 해왔던 영어 환경에서 벗어나서 한국식 교육으로 가게 되시는 그런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했었냐면요. 아이가 대답을 못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그럴 때에는 이게 세상 만사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부족한 그 단편적인 문제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통으로 보았을 때 우리 아이가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영어 환경으로 성장을 한 더 좋은 점을 보면서 마음을 좀 컨트롤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1, 2년만 지나도 아이들이 뭔가 원어민이 말하는 나는 못 알아듣겠는 걸 아이들이 보면서 이해하고 때로는 막 깔깔대면서 웃기도 하고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 세대가 영어를 이런 방식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능력만으로도 참 저는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콘텐츠 중심 영어 교육에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그동안 성장해 왔던 부분들에 집중하는 연습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단점 몇 개보다는 그 무수히 많은 장점을 보면서 이 방식을 계속 유지하면서 작은 몇 가지의 어떤 아이가 부족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그냥 가르쳐 주는 걸로 하자. 이렇게 좀 마인드를 다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은 저는 이렇게 많이 답변을 드리곤 해요.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학원을 보냈거나 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전통적인 영어 교육 방식으로 영어 교육을 한다고 쳐요. 근데 이거를 또 그 방식으로 했다고 해서 우리가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생겼던 그 구멍을 이 방식으로 했다고 해서 다 막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았을 때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전통적인 문법과 단어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일본식 교육을 지향을 해왔는데 그 결과 아이들에게서 실용영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구멍이 더 훨씬 더 크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저는 역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가서 뭔가 완벽한 커리큘럼 같은 그런 영어 교육을 꾸준히 했다고 해서 구멍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학원식으로 공부를 했던 아이들이 모두가 다 100점을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몇 개의 단어나 문장에 대해서 말을 제대로 잘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다. 대신에 이런 방식으로 영어를 우리 아이가 자연스럽게 습득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우리가 꾸준히 이 방식으로 정말 영어의 자유로운 아이로 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정말 세상에 뭐 완벽한 교육 방식은 없다라고 또 누군가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육 철학이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아이에게 꿈꾸는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그런 나름의 어떤 철학을 공고히 다지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작은 단점이나 실수 때문에 갑자기 확 무너져 가지고 바로 다른 방식을 알아보는 그런 어떤 행태가 계속되다 보면은 뭔가 아이가 그냥 어른들의 결정에 막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면서 오히려 이런 주체성을 잃고 굉장히 좀 수동적인 아이로 또 자라게 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흔들린다라는 것은 평생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교육에만 적용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스스로의 어떤 생각을 만들고 다지고 내가 만든 어떤 철학에서 작은 부분 작은 단점이 보이더라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나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말하고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좀 키우신다면 어떠한 뭐 작은 실수나 하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시행착오들에 대해서도 좀 담대하고 대범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엄마표 영어 얘기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각자의 교육 철학이 그래서 중요한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